박사의 부동산 상식 시간 금요일 방송 정규 방송 들어갑니다. 그게 안 나오네. 오늘은 전월세 분쟁 계속해서요. 네 번째 시간 수리비의 부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방송을 찾는 분들이 적지만은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아마 요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좀 많이 있는 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줘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내가 사는 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봤더니 벽이고 가구고 바닥이고 이제 막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난 자국들이 보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 척 하는 수도 많고, 그런 건 사는 사람이 고치는 거다 우기면서 생까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면서도 받았고, 제가 활동하는 인터넷 이제 동호 커뮤니티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질문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바꿀게요. 자, 전월세 분쟁, 수리비의 부담. 자, 일단은 법적인 근거를 우선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계약 전속 중,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익을 낸다라는 거는 꼭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의미뿐 아니라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편하게 살고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불편함 없이 사는 걸 이익을 본다라고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런 게 수익이에요, 이제 주택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리고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하고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계속 있어 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판례가 돼 있는데 2000년에 이제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현재까지 어떤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의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판례예요, 요게. 그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보면은, 목적물의 파손, 목적물이란 건 이제 임차주택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해준 주택 또는 상가면 상가, 그거에 이제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은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 의무를
이게 사소한 이제 파손이나 고장은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대로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은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만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이 판례는 임차인에게도 이제 통상적인 관리 의무가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판시를 한 거죠. 다시 한번 판시를 했다라고 한 거는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 민법에 보면은 임대차 사항 중에 임차인의 의무도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기억나는 대로 하면은 소개를 하면은 그 임차인의 의무는 첫 번째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통보의 의무. 그러니까 임차물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기가 임차한 임차물에 대해서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거를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즉각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이제 통상 임대차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원상복구의 의무. 이 세 가지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리 의무는 이제 성관주의 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고 함부로 막 사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는 임차인이 고치고 어떤 거는 임대인이 고쳐야 되냐. 자, 임차인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는 통상적인 소모품 또는 소규모의 파손. 이거는 임차인이 고쳐서 써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등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건 소모품이죠. 필터. 요즘 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기정화 필터, 에어컨 필터, 이제 그 중앙 냉방으로 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데 이제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또는 뭐 하수구 뚜껑, 수도꼭지 이런 거는 이제 소규모의 이제 소모품, 소규모의 파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 건 이게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 집의 시설이나 설비 이런 거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붕이 뭐 기와가 날아갔다거나 그러니까 뭐 지붕 판넬 같은 경우는 판넬이 뭐 태풍으로 뜯겨져 나갔거나 아니면 뭐 틈새가 벌어져 갖고 뭐 물이 새거나 아니면 방수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방수 공사한 게 이제 뭐 방수 시멘트나 방수 페인트가 이제 노후가 되고 갈라져 갖고 그 틈으로 물이 새서 천장으로 비가 샌다거나 또는 뭐 난방시설이면 보일러 배관 그리고 난방 배관 방바닥에 흐르는 그 배관 있죠. 그런 거 또는 상하수도 설비 수도꼭지 말고 수도 파이프 있죠. 배관 이제 밑에 이제 계량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 있죠. 집안으로 그런 거 또는 전기 설비 욕조라고 오자가 났는데 이게 욕조죠. 욕조 변기 세면기 등 이제 기초적인 이제 중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임대인이 고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초적인 설비 중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3번 같은 경우 자주 있어요. 겨울에 세입자가 어디 펜션이나 휴가를 갔다 왔어요. 며칠간. 근데 추운 때였어요. 아니면은 명절 때여서 고향에 다녀왔거나. 근데 이제 보일러를 꺼놓고 갖고 보일러가 동파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일러가 동파가 됐는데 다행히 간단한 수리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 그건 임차인이 고쳐야죠.
임차인이 부주의로 해서 한 건데, 근데 보일러가 동파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비싼 이제 부품을 갈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잘못을 했지만은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공동 부담을 하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왜 이런 판례가 나와 있냐 하면은, 임차인이 이제 파손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 집을 언제까지나 임차인이 살 게 아니고, 다른 임차인도 계속, 후에 있을 임차인들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 교체 비용을 다 그 고장을 낸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는 이제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동 부담을 한 게 좋다라고 이제 판례가 나온 경우고요.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이고요. 좀 애매모호한데, 몇 년 전에 왜 태풍으로 와갖고 뭐 난리 나가지고 뭐 유리 파손될지도 모르니까, 서울로 지나가니까 아파트 같은데 유리 파손될지 모르니까 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뭐 해서 이제 방송에서 한참 뉴스에서 떠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태풍은 이제 천재지변 자연재해에 속하기는 한데, 예견된, 예측된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임차인이 테이프를 붙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파손이 됐어요. 그거는 임차인의 성관주의 의무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근데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뭐 내 집이야, 알게 뭐야 하고 그냥 놔둬갖고 파손이 됐어요. 이거는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왜? 유리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언제까지나 이 집에서 살 것도 아니고, 이사 갈 때 떼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액 부담보다는 공동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애매모호하죠. 갑자기 벼락이 집에 떨어져 갖고 전기 시설도 다 망가지고, 뭐 전등 이런 거 다 망가지고, 배선 다 타버리고, 놓고 콘센트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꽂혀있던 가전제품,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휴대폰 다 망가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드는 거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전기시설 파손된 거는 임대인이 고쳐야 되지만, 임차인의 파손된 가전제품을 임대인이 공동부담하는 건, 그것도 또 이치에 맞지 않죠. 임대인이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엔 각자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제법 자주 있어요. 6번 같은 경우, 방범창이나 방충망의 설치.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것이 노후화돼 갖고, 이게 뭐 방충망이 뜯기거나 아니면 방범창이 뭐 덜렁덜렁 한다거나 이런 거는 수리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범창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도난이나 안전까지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 계약 시에 이제 방범창이 없는 걸 봤어요. 계약 전에. 그래서 특이하게 방범창을 해달라고 넣어갖고 계약이 됐어.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이제 그러한 특약이 없고 사는 도중에 살다 보니까 왠지 불안해서 방범창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할 때, 뭐 임대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좋은 사람에서 달아주면 다행인 거고,
임대인이 거절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죠 이게. 음, 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요. 필요비와 유익비. 요걸 왜 하냐면요.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내 집이 이제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 집 할 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제 이 필요비와 유익비 따져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경비를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되거든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근데 이제 나는 이 민법 626조를 보면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민법 626조를 보면은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규정이 있어요. 1항을 보면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입자가 그 세입자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는 거는 밑에 있죠. 주택 자체의 보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거에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은 집 자체의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붕이 망가졌는데 고치지 않으면은 비 들이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집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벽이 무너져도 마찬가지죠. 배관, 뭐 수도 배관이든 난방 배관이든 터지면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집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죠. 난방도 마찬가지고요. 골조는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뭐 담장, 뭐 지붕이나 바닥에 방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 집 자체의 기능을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데 들이는 필수 불가결하게 들이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요. 근데 이 필요비를 세입자가 지출을 했을 때에는 집주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보일러가 고장나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준다, 또는 아랫집에서 수도가 터진 것 같다고 올라와서 따지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한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사는 사람이 고쳐서 쓰는 거야 뭐 이래버린다. 노인네들 중에 이런 양반들 많아요. 무대뽀로 그냥 나이만 처먹은 똘추 같은 노인네들 많아요. 이게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비용들이 모두 필요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항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세입자가 고쳐서 썼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그 집주인이 나몰라라 해갖고 할 수 없이 세입자가 지출해서 고쳤다고 해도 그거를 집주인한테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놔라 할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 그리고 임차인이 두 번째 항,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요것도 요렇게 그냥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지요. 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출을 하였다. 일단 유익비는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주택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그러니까 필요비하고 차이점은, 필요비는 주택 자체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꼭 써야 되는 비용을 필요비고요. 유익비는 주택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여야 되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응? 반드시 필요한 돈은 아닌데 뭐 가치가 이게 뭐 좋게 고쳐놓으면 가치가 증가돼서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게 유익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창호를 좋은 걸로 바꾼다던가, 싱크대를 좋은 걸로 바꾼다던가, 세면기도 뭐 듣보잡 달려 있는 거를 로얄 토토나 뭐 대림 같은 걸로 바꿔놓는다거나, 샤워기도 뭐 그냥 보통 샤워기 달려 있는데 뭐 천장에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커다란 둥근 거를 달아놓는다거나, 또 뭐 변기도 음, 리모컨으로 뚜껑 열리고 닫히고, 뭐 비데도 뭐 앉으면은 자동으로 막 작동하는 거 달아놓고, 뭐 전동기구도 보통 뭐 3파장등 달려있는 걸로 LED 등으로 바꾸고, 스위치도 뭐 일반적인 싸구려 스위치에서 무슨 뭐 손뼉 탁 치면은 뭐 꺼지고 한 번 탁 치면 켜지고 뭐 이런 걸로 바꾼다던가, 열쇠로 돌리고 뭐 이런 현관키를 이제 뭐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조경수를 더 심어 놓고 뭐 미관을 증가시키는 거나, 이게 다 유익비예요.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임차인이 이런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이 증가가, 그 집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한 때에 하나요. 이게 함정이죠. 현저하게 증가한 때에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가치분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애매모호한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항은 주택임대차에서는 거의 적용이 안 되고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알루미늄 창호에서 시스템 창호로 바꾸고, 유리를 뭐 일반적인 유리에서 무슨 알콩가스가 들어가 가지고 뭐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뭐 이런 유리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런 거, 뭐 아까 말한 이런 거 말한 거 다 바꿔놨어. 자기 멋대로. 응? 자기 맘대로. 이게 좀 부딪히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임차인이 원해서 그냥 자기가 바꿔놓은 거라고 보는 견해이지, 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내가 현저하게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 유익비를 인정하는 데는 주로 이제 상가임대차에서 그 가게로 들어오는 지림돌 공사를 했다거나, 응? 뭐 차량들이 올라오기 쉽거나, 아니면은 뭐 손님들이 유입되기 좋게끔 도로를 뭐 닦았다거나, 아니면 뭐 진입로를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쓸 경우엔 손님이 많아지니까 가게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건물의 가치 정도도 객관적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이 유익비는 주택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원상복구 의무나 또는 이제 임대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또 이런 게 부딪혀요. 그래서 대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뭐 집주인이 좋아서 이거를 인수를 해준다면 모르는데, 집주인이 봤을 때 그래 좋아 보인다, 그리고 나 여기 돈 얼마 들였는데 좀 그 비용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갖고 집주인이 그래 내가 인정하니까 얼마 인정해 주마, 뭐 이런 거면 모르는데, 이걸 내놔라 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다툼으로 갔을 때도 인정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유익비는요. 그러나 필요비는 만약에
지출했다 하면은 이거는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꼭. 그래서요. 필요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부득이하게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겨울인데 보일러 안 돌아가면은 우리 사는 가족만 고생하잖아요. 감기 걸리고 춥고 뭐 응? 그러니까 보일러를 고쳐야 되고 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되면 일단 교체는 해서 얼어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죠. 집주인이 몰라라 해도. 그리고 뭐 밑에 집에서 물 샌다고 난리 치는데 그럼 뭐 집주인은 네가 고쳤어 그러고 있고 앉았고 응? 그러면 어떡해요? 열이 받지만은 일단 고쳐야 될 수도 있죠. 음. 근데 좀 심한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세입자도 있긴 있어요. 난 봤어. 그런 사람도. 아무튼 그렇게 손을 들여서 고쳐놨어요. 필요비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 중에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월세를 낼 경우에는 월세하고도 이제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 집주인하고 합의하에. 그런데 나갈 때까지도 집주인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우기면 되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임대차 종료 후에도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 아무 말 말고 나가셔도 돼요. 나가시고 뭐 이거 임대차 종료 때까지 뭐 달라고 뗐으면은 그럼 보증금도 안 준다고 뭐 더 고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알았다고 하고 임차 보증금이라도 다 받고 나오세요. 나오고 이거 고칠 때 견적서 그 다음에 영수증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 받아 놓으세요. 아니면은 뭐 영수증이라도 꼭 받고 그래서 이 영수증하고 견적서 보관하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 뭐 연락처도 될 수 있으면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요. 이사한 다음에 나 이만큼 고쳐놨고 얼마만큼 비용에 들여서 뭐 보일러도 고치고 수도배관도 고쳤는데 나 이거 받아야겠으니까 언제까지 내놔라. 안 내놓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래도 안 내놓으면은 뭐 그 영수증하고 내용증명 우편 그거를 증거자료로 해서요. 소액재판이나 그 지급명령 시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소 판결 받으면은 그 집에 뭐 압류 걸어 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받아내죠. 대개는 내용 증명 보내면은 내용 증명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엄마 아 뜨거 해갖고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괜히 사는 동안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돈 낸 다음에 내놔라 얼마든지 내놔라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근거 자료는 꼭 갖고 있어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그리고 유익비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주택임대차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열쇠키에서 뭐 전자키로 이제 대문키를 바꿨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집주인한테 나 이거 뭐 얼마 들여서 다른 거니까 얼마만 주면은 그대로 두고 가겠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주인이 뭐 그래 뭐 그 정도면 뭐 내가 그 인정해서 줄게 그 값 쳐서 그러면 다행인데 집주인이 됐으니까 떼어가라
그러면은 자기 전자키만 띄워가면 안 돼요. 원상 복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전자키를 뭐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꿔놨어도요. 그 떼어낸 열쇠 키는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버려버리면은 이거 돈 들여서 사서 원상 복구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등도 뭐 본인 취향대로 바꾸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 시설을 함부로 교체해서는 안 돼요. 이거 만약에 뭐 이게 손을 대야 되면은 임대인 허락 받고 하셔야 돼요. 특히 뭐 아파트에 있는 기본 설치물들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TV 스탠드 있죠. 뭐 TV 다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기본 시설물이거든요. 그리고 뭐 주방 라디오를 뭐 TV 달린 걸로 교체하겠다. 교체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 경우에 기본 시설물 건드릴 때는 집주인도 알아야 되지만 관리실도 한테도 통보해야 되고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 건 꼭 아셔야 되고 뭐 단독의 경우에도 바꾸는 건 좋은데 뭐 큰 돈 들여서 막 바꾸거나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이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계약 종료 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집 맘대로 고쳐놓고서 나중에 그 비용 내놔라. 근데 뭐 집 가치가 올라갔지 않았냐 뭐 자기 맘대로 막 주장을 해도 집주인이 난 이거 객관적으로 내 취향에 이거 아니야 원래대로 해놔 그러면 끝이에요. 응? 함부로 이거 특히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커튼 정도 다는 거야 도로 떼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요. 뭐 이렇게 벽에다가 막 페인트 칠한다거나 이것도 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도배 새로 해야 될 때 페인트 칠하면은 기존 벽지 위에다가 그냥 못해요. 다 떼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좋은 거 교체 뭐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비용의 인정을 받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뭐 소송까지 갈 만한 비용을 드린 경우도 뭐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요. 나도 찾아봤는데 판례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굳이 넣은 게 이제 나중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집을 장만해 볼까 이런 분들 요즘 경매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이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권리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넣은 건데, 요건 그냥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냥 기왕에 타이핑 한 거니까 놔둔 거예요. 이 경매할 때는 중요한 알아야 될 이제 분석해서 파악해야 될 권리 중에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저런 거. 뭐 많죠. 그 다음에 뭐 소액 임차인들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들이 요게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인가? 아이고 씨 뭐야 깜짝이야. 요거는 언제 할 거냐 하면은 다음 방송에 다뤄드릴 거예요. 우선 변제권과 초우선 변제권.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